윤석열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집성열이 나왔습니다. 집성열이. 집을 짰죠. 집을 짰는데 거기에 넥타이를 맨 이게 뭐 영부인 의상으로는 우리나라에 처음이라더만요. 넥타이를 맨 김건희가 옆에서 카메라 보면서 같이 짜는 더블 즙을 주말에 짰습니다. 근데 이 즙이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게 밝혀져 버린 거죠. 가짜즙이었지. 네, 일단 보겠습니다. 네, 교과 명신이가 24일 국립대전 현충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고 정종률 하사 묘소로 이동한 뒤 정하사의 아들 정주군에게 어머니는 언제 작고하셨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 2021년에도 물어봤었죠. 똑같은 걸 물어보면서 또 저렇게 안타까워하며 안고 토닥토닥하고 즙까지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단골이라서 온 거예요. 이미 윤석열이 작년에 정치 선거운동 시작할 때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쟤를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 아버지여 이것도 이게 어머니까지 여였으니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도울 길을 찾을게 하고 쌩을 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얘를 다시 부른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1년 전에 못한 걸 챙겨주려고 했나? 라고 왔을 건데 이 친구 입장에서도 거기다 대놓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의전팀에서 저번에 1년 6개월 만났으니까 알아볼 걸로 안 가요. 다시 만나면 알아보겠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서 알아보면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니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전에 방문을 잊지 않았던 윤 대통령 이런 그림을 바랬던 거지. 난 1년 6개월이 지나도 잊지 않았단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애가 1년 6개월 전이랑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감동 스토리 즙을 짜보겠다고. 얘도 원해서 왔겠습니까? 스토리상으로 제일 안타깝고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얘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알려줬겠죠? 인수인계를 안 했을까? 작년에 의전팀이랑 올해 의전팀이 달라갖고. 달라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얘가 뭐 아버지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이제 대학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또 작년에 돌아가셨으면 라고 알려줬으면 최소한 그 1년 반 전이면 얘가 그때 걔인가? 라고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얼굴까지 앞에다 두고. 그게 상식인데 교는 뭐 도대체가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의전팀이 알고 안 가르쳐준 건가? 엿 먹어보라고? 야 가르쳐주지 마 씨! 이러면서 퇴사했나 그 사람이?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얼마나 진정성이 없었으면 그때고 지금이나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비난이 기사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장병들 이름 부르면서 울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기사를 보면. 그렇죠.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 때 울고 얼마 안 가서 그때 선거 이겼구나 박근혜가. 그때 내가 졌지. 내가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사로 내가지고 이걸 거의 그 포털에 계속 노출되게 해놨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무슨 뭐 윤석열이 이거를 뭐 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고 즙 짜는 거 알겠고 그 기억 못한 것도 알겠다. 근데 이태원 참사 부모님들하고 그렇지. 거기 피해자들 왜 안 가? 거기는 사람 죽었는데. 거기는 위패도 없이 사진도 없이 그 장례식에 일주일 내내 가면서 눈물 한 방울, 그 당사자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 한 번을 안 했었잖아. 유족도 안 만나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안 만나주잖아. 지금도 면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는 네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런 쇼를 하면서 세상에 천안함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하지 마세요.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신상철 그 당시
조사위원 참여하셨던 신상철 대표도 만나가지고 이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증언이나 정보도 있는데, 근데 물론 저도 진실은 알죠. 저도 방송을 통해서 그 천안함 폭침의 진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역으로 이거를 사상검증 같은 방식으로 써먹는 데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안함 용사들을 뭐 어찌됐거나 작전 중에 우리 군의 복무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기리는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을 기려서 보상하는 그 이외에도 그분들의 제대로 된 진실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추시키지 않게끔, 그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정부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사죄,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면, 뭐 정체 미상의 북한 어뢰가 그랬다?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고 가는 거는 일종의 우리 정치적인 딜레마인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이런 식으로 시키면 안 되지. 거기다가 이제 뭐 울먹였지만 아시아경제 단독인데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에 대한 추가 포상은 없어졌습니다. 네, 국방부가 수호의 날을 맞아서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서 등급을 올린 포상 수여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건데요. 이 포상 승급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 공적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최초 공적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면서 포상 승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뭐 울고 있고 뒤에 가서는 그런 거 안 된다. 뒤통수 쳐버린 거죠. 뭐 군인에 대한 이것도 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니 왜 잊으셨어요? 경과 명신이가 출몰한 곳은 항상 그 다음에 후폭풍이 딱 한 명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 사망에 대해서 네. 포상은 아니지만 그 보상 규정을 높여준 애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던 공무원, 그 사람에 대해서만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어떤 군인의 죽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뭔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지지율 빠졌으니까 이때는 좀 즙 좀 짜고 선거 때는 좀 하는 척 해주고 가서 안아주고 막 울고 이것만 하다가 쇼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고도 계속 이거를 바란다? 그거는 진행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참 끝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돌려 잡기에는 너무 끝도 없이 많은 과제들과 산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뚜껑을 벗겨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처음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그 처음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현명한 정치인과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이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권력 행사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에도. 그건 뭐냐? 그게 순수한 우리의 정권이 아니었다는 거야. 언제나 기득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애들은 저쪽 진영에도 우리 쪽 진영에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득권이 원하는 대로의 정치밖에 못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민주당을 자정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권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자, 힐링하고 와서 힐링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이 사진 김건희도 즙을 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즙을 짜는 그런 모습이었다. 아니 근데 그 영부인이 역대급으로 이제 많은 행사에 동반해서 가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넥타이 차림으로 간 영부인은 김건희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이게 제클린 케네디 룩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제 한데. 클리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던데 이번에는. 이번엔 딴 사람이던데. 저기 영국 그 다이애나 룩이라던데요. 네. 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여기 이거 칠하는 거 얘기 나오니까 아예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가렸네. 많이 길었죠. 가렸네. 그래서 아예 커튼을 넓게 후려가지고 그냥 페인트가 안 보이게끔 저긴 근데 해놨는데 가발 놀랍게도 가발 아니냐고? 머리가 이렇게 나는 머리가 잘린 요 머리가 네. 붙은 것처럼 고자세로 항상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은 네. 또 이렇게 해서 이 뒷머리를 빼가지고 네. 여기 딱 가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만큼 요거를 거의 잘랐더라고요. 붙여놔요. 커트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저 자리에다가 마치 천막 쳐놓은 것처럼 머리가 되게 이상해. 어색하죠. 점점 이제 얼굴을 가리고 뭔가 숨기려고 스타일을 저렇게 근데 바꾸는 것 얼굴은 같아요. 또 되게 왜 이렇게 빵빵해? 부었어. 그러게요. 볼 때마다 얼굴이 이것도 달라집니다. 이빨 바람을 넣네요. 그래서 바람을. 왠지 네. 이 차에다가 안 어울리는 선바이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머리가. 아니 왜 비유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기만 딱 붙어 있으니까 저 털이. 그러니까 선바이저 붙여놓은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지금 저걸 해갖고 이 시커먼 머리띠를 가리고 시커먼 그 수검된 문신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오늘 카메라 의식하는 거 보면 나경원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경원도 왜 막 거의 울먹하고 나서 카메라 한번 싹 보고 하잖아. 그때 한번 했잖아. 약간 요 카메라 의식하는 건 비슷하다. 비슷해서 서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카메라맨하고 이미 얘기가 돼 있었던 거지.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쪽에 사이를 착착합니다. 아니 이러고 시작하는 거지. 아니 진짜 영상으로 보면 진짜 눈을 딱 한번 마주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신기하다. 애쓴다. 열심히 근데, 한다. 집 짜는 거는 거의 지지율 바닥일 때 하는 마지막에 짓이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박근혜의 15분짜리 이 눈 한 번 감지 않고 흘리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진짜 눈을 울면 울 수는 있지. 근데 눈을 왜 안 감고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렸는지. 왜냐하면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감정이 복받쳐서 일단 감정이라는 게 없는데 눈물은 나와야 되거든. 그게 누가 알려준 거지. 눈을 안 깜빡이시면은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눈이 아려서 나오는 거야. 네. 아파서. 네, 아파서. 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야지 눈물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